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업로드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2주간 자본이 일하는 방법, 그리고 자본이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중학교 경제 혹은 고등학교 경제를 배울 때 경제 주체라는 걸 배웠고요. 그 경제 주체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 주체 중에 가계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토지, 노동, 자본을 통해서 지대, 이자, 임금을 받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번다. 그걸 가지고 가게는 소비라는 것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었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시기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버는 돈의 양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정적으로 범위가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돈을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해볼 거고요. 자본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본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방식이 뭐냐면 주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투자하냐? 용용아 너도 투자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대다수는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자본이 일하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너 주식 투자하냐? 라는 말을 투자하냐? 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 일하는 방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조금 만들었고요. 주식 이외에 또 이제 다른 거 하는 사람 있냐라고 하면 이제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 혹은 부를 조금 축적한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실패가 없다.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이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부동산의 대부분은 집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사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또 젊은 친구들한테서는 주식 말고 다른 대체제로 코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또 코인이 ETF에 상장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코인 가격이 들썩들썩 거렸는데 사실 주식만큼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코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말하기 조금 힘들지만 여유가 있을 때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이 일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이해도가 낮은 게 뭐냐면 저금입니다. 저금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걸 돈을 모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그 자본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요. 왜냐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자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이자율이 동일할 때 우리가 저금을 해놔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 근래 이제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나 낮은 상태고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금을 잘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저금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되고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이 있냐면 또 잘 모르는 시장이 바로 보험 시장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하면 아 실비보험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고도 이제 연금과 관련된 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개념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또 복리의 마법 하면서 파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 이자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은행에서는 단위 이자를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있는데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들은 주로 복리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10%다 하면 11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1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10만 원을 벌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나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복리 이자를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 복리 이자를 주는 곳은 어떻게 하냐면 11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을 투자해서 11만 원을 벌어서 121만 원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 이자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 복리 이자를 우리가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30년, 40년 이상 저금을 한다, 혹은 그 돈을 묵혀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복리이자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러면 증권사나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과 비교하는 채권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채권은 돈을 빌려준 증서라는 의미고요. 그 돈을 빌려준 증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은 이자율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저금을 할 때 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그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채권 이자를 보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이란 게 존재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있죠. 그때 펀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게 되고요. 이제 이를 집합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펀드라고 하고요. 이게 인원에 따라서 공모펀드냐 사모펀드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모펀드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더 많은 사모펀드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해서 다 모르는 건 아닐 테고요. 사모펀드는 소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연금이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퇴직연금 이란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개인연금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연금도 있지만 개인이 만드는 연금이란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저금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예금도 있고요. 정기 예금도 있고요. 정기 적금이라는 개념이 또 있고요. 또 증권사에서는 ISA라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디테일하게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자본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따오는 사람들은 결국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따와서 도박을 하지 말고 우리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돈이 일하는 것은 투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돈, 자본이 일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나의 노동도 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노동과 자본이 일을 해서 벌어오는 그 수익으로 우리가 부를 조금 더 늘리고 향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졌을 때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